자, 여러분들 리셋이라고 하는 거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아까 여러분들 저같이 day 20-2 문서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자, 테스트 리셋이라고 하는 CSS를 하나 걸어 놓았고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테스트 리셋을 지우고 문서를 다시 확인을 하시면, 자, 처음에 여러분들 만들었던 화면과 약간 다른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백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더 넓어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을 해놓은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만들어진 디자인과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지 되는데, 자, 리셋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각각 사용하는 요소들을 통일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가 새로운 속성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리셋이 없는 잠깐만, 미안해요. 자꾸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 일단 보시면요, HE 태그를 보셔도 자, 자, 선택을 해놓고 봐보시면은 H를 선택을 해도 글자들은 우리가 값을 새로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자, 여백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더군다나 HE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자, HE한테 마진탑 29.880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헤더를 밀고 내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도 우리가 그대로 코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셋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홈페이지에 관련된 코드인데, 자, 여기서도 네이버를 자, 아이고, 자, 여기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CSS 파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클릭해서 봐보시면은 여기 위에 상단 부분은 자, 리셋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정도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셋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요, 여기다가 CSS 초기화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또는 CSS 리셋이라고 해보셔도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CSS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짧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또는 화면 구현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은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태그들은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셋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요, 자,
불필요한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시면은 H1이나 H2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는 글자 크기 그리고 글자 사이의 여백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UL이나 LI 태그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 여백이라고 하는 게 달려 있거든요. 자, 그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때 불필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UL 태그랑 LI 태그는 내비게이션 만들 때 쓰잖아요. 자, 쓰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UL 태그하고 LI 태그 같이 쓰면은 리스트 기호라고 해가지고 항목 기호가 만들어지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사이트를 봐도 그 기호는 없단 말이에요. 자, 초기화를 시켜놓은 과정에서 걔네들을 제거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자, 어떤 속성도 없는 거. 자, 어떤 속성도 없는 태그는 div 태그예요. 자, div 태그는요, 글자 관련된 속성은 전부 다 상속받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즉, div 태그가 글자 크기라든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겁니다. 또한 여백도 없어요. 얘는. 자, 그래서 자, 이 div를 속성도 없고 모양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다 해가지고 div를 블럭 요소의 대표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속성도 없고 순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모든 태그들 H1부터 H6, P 태그, UL, LI 이런 것들을 전부 다 div 모양과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태그들은 어떠한 속성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실 때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자료들 있으시죠? 자, 그걸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 자료 만들어서 올릴 때도 그 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자, 봐보시면은 여기에 그 전에 자, 텍스트 콘텐츠라고 해서 제목 태그, 본문 태그 한번 봐보시면요. 자, 헤드라고 하는 게 있고 위아래로 파란색으로 뭔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H1 태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아래 여백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H4도 그거에 비례를 해가지고 여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 태그도 여백이라고 하는 거를 위아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 태그를 연속해서 쓰면은 문단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목록 태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록 태그도 li 태그만 쓰면은 리스트 기호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li 태그만 쓰면은 얘는 문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배웠죠. 자, 만약에 자, OL 태그도 역시 이 안에 글씨를 쓰면은 문법에 어긋나지만 자,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써본 거거든요. 자, OL 태그는 위아래로 여백도 있지만 앞으로 자, 이렇게 주황색의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도 가지고 있어요. UL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OL과 LI를 같이 쓰거나 하시면은 목록 기호라고 하는 거는 UL의 여백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얘네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설명 태그 또한 자, DT 태그는 여백이 없지만 DD 태그는 앞에 이렇게 패딩이라고 하는 여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써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스타일링 할 때 불필요한 속성이다 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div랑 모양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태그들을 선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들어있는 속성들을 div랑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셋은요, 모든 블럭 요소를 선택하고 div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리셋은요, 모든 인라인 요소들 선택하고 얘네들은 스판 태그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블럭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보다 안 배운 게 더 양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블럭을 선택하기는 힘드실 건데, 자,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 CSS 문서 하나를 열 거예요. 컨트롤 N 눌러서 저장할 건데, 자, HTML CSS 폴더 안에다가 여기다가 reset.css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블럭 요소들을 선택을 하실 건데 몇 개나 알고 있을까요? H1, H2, H3, H4, H5, H6, P, UL, OL, LI, DL, DT, DD, 아이고, DD, 그리고 뭐, 오늘까지 배운 거는 DIV까지 있겠죠. 근데 요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서 누가 만든 거를 가져다 쓸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에릭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사람은 CSS 수석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CSS라고 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CSS를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거를 우리는 가져다가 변형해서 쓸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들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에릭 마이어. 자, 또 에릭 마이어의 CSS 노하우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 사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에릭 마이어의 CSS 초기화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자,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되냐 하면요. myers.com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있네요. 아닌가? 자, 일단은 주소를 제가 찾아서 찍어 드릴게요. 어디에? 어, 몇 번째 거? 이건가요? CSS 리셋이요. 들어가면은, 자, 하코사. 자, 여긴데, 자, 주소를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 주소를요, 제가 카페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디자인 참고 사이트 수정해서 여기 맨 아래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수정을 해야지 되겠죠. 이거 CSS 사이트로 써놓고 여기 맨 아래쪽에 에릭마이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에릭마이어 사이트. 여기 딱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뭐야? 이거 왜 사이트가 왜 이렇게 바뀌었대? 마이어웹.com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트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지금 이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사이트 갑자기 나와가지고 자, 같은 사람 사이트인데 지금 사이트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런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그냥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자, 새 창으로 CSS 툴즈 해가지고 reset.css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는 거 어차피 여기는 주석이잖아요. 자, 주석 아래 거만 쭉 드래그 전부 다 하셔가지고 끝까지 자, 이거를 복사 하셔가지고 방금 우리가 만든 CSS 문서에다가 그대로 붙여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거 지워버리고. 네. reset.cs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장하시면 되는데, 자, 누구도 저대로 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환경에 맞도록 수정을 해가지고 쓰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갖다 붙여 놓으시고 수정해서 쓸 겁니다. 자, 먼저, 자, 마진 패딩 들어있는, 자, 모든 요소 선택하고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여기서도 모든 요소가 다 선택된 거는 아니에요. 자, 먼저 여기 마진 패딩 부분에서요. 보도 넣으시고, 자, 폰트 사이즈, 자, 여기서는 값을 in 허리트로 바꿀게요. 아래 폰트가 들어 있으니까 이건 지워도 될 것 같네. 이건 그냥 아예 지웁시다. 지우시고요. 자,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 그 아래쪽에다가 한 줄 추가할 건데, 자, 우리는 패딩이라든가 테두리 선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크기에 더하기가 되는 식으로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박스 사이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여기선 탭을 누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웹킷, 모즈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는 웹킷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크롬, 사파리 등등은 여기에는 이 값이 적용될 거고, 자, 모질라,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브라우저거든요. 파이어폭스도 이걸로 적용될 거고, 그리고 아래 하나 더, MS 넣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브라우저일 경우,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을 보드박스로 하겠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는데, 자, 브라우저 따에서 보여지는 거, 안 보이는 거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 넣는 거를, 자, 벤더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야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추후에는. 자, 일단은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요만큼 복사를 또 한 번 더 하셔서 이거를 그 아래 HTML5 디스플레이 롤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자, 이게 시멘틱 태그라고 부른 건데 여기다가도 얘를 넣을 거예요. 이거 따라 치면은 안 돼요. 탭 눌러가지고. 복사하셔서. 불필요한 여백을 뺍시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아래쪽에 body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자, 여기다가는 앞에 HTML 하나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콤마를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HTML 태그랑 body를 동시에 선택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문서에서 연결해 가지고 쓰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폰트 크기를 정할 거예요. 자, 우리 기본 폰트 크기 얼마로 정하죠? 14. 14죠? 예. 자, 우리 수업 첫날부터 계속 14픽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14. 그러면은 14일 때 라인 하이트 기준은 얼마? 20. 그래서 여기다가는 20 픽셀.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우리는 글씨가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검정색으로 쓰면은 안 되는 게, 자,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흰색이잖아요. 자,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는 판독성이 굉장히 좋아서 눈에 굉장히 글씨가 잘 띕니다. 자, 요거는 장점이지만요. 자, 판독성이 좋은 글씨를 오래 보고 있고 그러면 눈이 피로해져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무의식이 작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완전히 검정색 쓰지 않고 글씨 컬러를 조금 색깔을 낮출 거예요. 그래서 자, 555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쭉 아래쪽에 가셔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는 할 거 없고, 테이블 그냥 두시고, 이 아래쪽에다가, 맨 아래다가,
자, 주석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자, 링크에 관련된 설정, 하이퍼, 링크 해가지고, 아래에다가, 자, 먼저 우리 A 태그를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링크가 걸렸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그쵸? 파란색 밑줄이 그려지거나,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자, 자 글자 색상 속성 이름이 뭐죠? 글씨 색상 속성이 컬러. 자, 이거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붐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inherit. 자, 그리고 밑줄 그려진 거 뭘까요? 밑줄 텍스트 데코레이션 해서 얘를 밑줄을 안 그리겠다 그러시면 none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씨에 둘러싸였을 때 저런 모양이 안 나타나는데, 자, 구형 브라우저에서는요, 그림에도 링크가 걸리면은 링크가 걸렸습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보더가 만들어지는데, 보더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none이라고 하는 걸로 배웠죠. 그런데 이거를 0으로 써 놓으셔도 됩니다. 0. 0은 없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이퍼링크에 대한 리셋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자, 인풋이나 폼 요소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설정을 하실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건요. 자, 인풋 태그가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 셀렉트, 그리고 옵션, 이런 태그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태그들을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자, 얘네도 사용하시면은 자, 여백이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얘네도 갖고 있는데 위에서는 걔네가 선택이 안 돼 있거든요. 그쵸? 없죠? 인풋.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들에 대한 설정할 건데 박스 사이징 자, 보드 박스로 넣어서 하나는 MS를 앞에다 붙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인풋 태그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거기 위에다 가져다 올라가시면은 파란색 테두리가 생겨요. 그걸 외곽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태그 뭐가 됐든 간에 여기에 자, 포커스라고 하는 속성이 발생을 하면은 아웃라인은 쓰지 않겠다. 아웃라인도 0 이렇게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요거를 이제
리셋 버전 1.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가서 여기다가 주석 하나 새로 달아줄 건데요. 얘를 자, 리셋 버전 1.0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제 수정을 하시게 될 거거든요, 또. 그럼 수정이 되면 수정될 때마다 1.1, 1.2, 1.3 이렇게 버전이 바뀌면 될 거예요. 윤솔 씨 그 포커스, 그치, 바깥으로. 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실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던 뭐라 하시던 가장 처음에 붙여놓고 써야지 되는 거는 리셋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리셋이. 자, 얘는 문서 구조를 초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리셋이 아래쪽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놔도 얘가 다시 초기화를 시켜버리겠죠. 그쵸? 자, 그래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셋은 언제 항상 제일 처음에 초기화 시켜놓고 그러고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장.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된 문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다시 원하는 형태로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형태로 이 문서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옆에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CSS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새 문서 만드시고 저장. 여기에는 이제 common.css라고 이름을 만들 겁니다. common.css. 자, comm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자, common이 무슨 뜻이죠? 찾아볼까요? common. 자, 공통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동의, 공통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서들 쭉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자, 컨텐츠 01, 05 이런 데다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속성들 있었죠? 없었나요? 있었을 텐데. 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글자 크기, 그리고 글꼴, 그런 것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는요. 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속성들은 여기다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div 클래스 콘텐츠. 자, 이거는 모두 다 쓰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콘텐츠 01, 02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의 자식 헤더, 그리고 섹션, 그리고 헤더의 자식, 자, h2 자식 p 태그. 자, 여기까지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똑같이 쓰실 거예요. 자, 근데 섹션 안에 있는 아티클에 쓰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은 섹션들 만들고 바로 아티클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티클에 둘러싼 아티클 랩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속성 정의하는 거는 나중에 하실 거고, 자, 이것도 말고 또 우리는 공통적으로 쓰는 게 뭐가 있냐? 글꼴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또 우리는 정의해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 서체를 뭘로 쓰기로 그랬죠? 그쵸. 노토 선스케일 R 쓰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폰츠 구글.com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노토선스 KR이라고 하는 글씨를 기본 서체로 가져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스타일을 여기에서 자, select this 스타일 클릭 해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간에 되는 거 레귤러 한번 딱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레귤러. 자, 됐나요? 자, 근데 이 글씨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두꺼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귤러 말고 자, 라이트, 씬, 라이트, 미디엄, 볼더 자, 이렇게 쓸 건데 1357로 갈까요? 1357.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누르시면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100, 300, 500, 700으로 가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옆에 가보시면은 인베디드 클릭하시면 우리는 자, 스타일 여기 링크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여기 임포트에 있는 걸 클릭하실 거예요. 임포트. 자, 임포트 클릭했더니 스타일 태그 안에 요렇게 쓰래요. 자, 스타일 태그 안에 쓰는 거 우린 지금 여기 문서에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일 말고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것만 복사를 하실 거예요.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것만. 자, 복사하셔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을 겁니다. 자, 되셨나요? 제가 저장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우린 또 자, 이 문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글꼴을 여기다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HTML, 바디 태그 선택하시고 자, 여기다 기본 글꼴 자, 폰트 패밀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토 산스케일로 쓸 거고 그리고 플러스는 스페이스바로 바꿔주시고 자, 따옴표 안에다 쓰셔야지 됩니다.
KL 앞에 플러스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혹시 저게 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느린 경우. 그러면은 기본 서치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콤마 찍고, 다음표 안에 도둠, 그리고 도둠이라고 하는 게 한글로 지원이 안 될 경우, 콤마 찍고, 도둠, 아이고, 도둠. 잠깐만. 도둠 철자를 까먹었어요. 찾아드릴게요. 자, 졸려서 미쳐 죽을 것 같아.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아시겠죠? 자, 이거 지금 도둠이 저는 영문판이라서 이게 도둠이라고 하는 글씨도 저게 이거를 영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글꼴을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서 문자 보면은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 확인 다시 도둠이지 이거 뭐라고 써줬죠 이 지금 게? 예, 맞게 썼네요. 도둠 도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포토샵에서 글꼴이 이상해요 바꿔주세요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그거 방지하시려면은 편집에 있다가 합시다. 자, 아무튼 자, 도둠 이렇게 쓸 거고 만약에 도둠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산 쉐리프라고 해가지고 소문자로 되었으니까 그냥 산 쉐리프체 하나 이렇게 등록을 시켜 줄 거예요. 그럼 처음에 자, 이 문자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나올 거고 이것도 안 되면 이게 나올 거고 이것도 안 되면은 여기 나올 건데 이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끝에 거는. 자, 그리고 들어가서 폰트 웨이트. 자, 기본적인 글자 굵기를 정할 건데요. 여기서는 300이라고 하는 글자를 기본 크기로 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 폰트 사이즈는 14 픽셀. 그리고 컬러는 아까 쓴 것처럼 555.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기본 20 픽셀. 자, 되셨나요? 자, 이것도 저장해 놓고, 자, 일단은 요거는 잠깐 비워 놓을 거거든요. 다음에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코딩을 하신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는 리셋과 커먼 이 두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all.css도 아까 임포트와 같은 방식으로 얘네들 붙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자, 커먼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줄 하나 바꿔서 골뱅이 import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import 그리고 URL 여기서는 자, all.css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이 커먼에 따라서 all.css라고 하는 문서도 링크를 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올점 CSS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서를 코딩하실 때는 반드시 리셋과 커먼이 두 개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지 여러분들 만드신 게 정상적으로 잘 표현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세미콜론. 아니. 예. 자,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